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이 오스카 와일드의 9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제 공주님의 생일이라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나누는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왜 나누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스페인에 왕녀가 있었고 그 이제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주의 생일이 된 겁니다. 12살 되는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주는 생각보다 조숙했고 굉장히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신하와 하인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제 투사 쇼도 준비를 했고요. 뭐 검투사 경기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뭐 연극도 준비를 했고, 거기에 온갖 그 이제 음식과 화려한 어떤 이제 그 예복들, 그리고 초대해야 될 사람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하인들이 생각을 하기를, 그 신하들이 생각을 하기를 뭔가 특별한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끝에 없던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연히 숲을 지나가는데 이때 어떤 걸 이제 발견하게 되냐면 오두막에서 홀로 버려진 채 살고 있는 아주 추한 곱추 소년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등이 굽어 있고 흉하게 생겼던 소년이었던, 버려진 아이였던 것이죠. 이 아이는 이 오두막에서 세상 물정도 모른 채 혼자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던 신하들이 그 등이 굽은 곱추 소년을 보고 너무 우스꽝스럽게 생겨서 얘를 광대로 공주님 앞에 세우면 공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잡아가 버렸습니다. 어차피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돌지에 이 곱추 이제 그 소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하들에게 끌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광대 옷을 입고 생일날에 공주님 앞에서 춤을 춰라 라는 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과도 제대로 교류를 못했던 이 곱추 소년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른 채 공주님 앞에서 정말로 광대 옷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 공주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웬만해서 웃지 않는데 이 광대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이제 박장대소를 하며 배를 잡고 이제 뒤집어질 정도로 막 웃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도 우리가 성공을 했다,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 곱추 소녀는 그동안 사람을 상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아리따운 공주, 소녀를 봤기 때문에 앞에서 춤을 추면서 첫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너무도 사랑을 해서 곱추춤을 추면서도 그 시선은 항상 공주의 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뭐 공주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 곱추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줄도 모른 채 마냥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생일 파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곱추 이제 그 소녀는 이제 그 왕궁에 이제 사람이 없는 한적한 뒤뜰로 일단 물러나서 대기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언제든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는 다시 불러서 쓰임을 받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대기 기간 동안 이 곱추 소녀는 이제 공주가 자신을 보고 너무 행복해서 웃는 것을 보고 공주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공주가 웃던 모습, 그 아름다운 미소의 그 모습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기다리다 못해 이제 몰래 이제 그 궁전의 뒷문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서 그 문을 통해서 궁전 안을 들어가서 이제 공주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면 분명히 공주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궁전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때마침 뭐 하인들도 다 다른 곳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 저런 방 이런 것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거울 앞에 이제 자신이 쓰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 곱추 소녀는 거울 앞에 자신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기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곱추 소년이 거울에 비친 것을 보고, 거울에 비친 그 곱추 소년을 보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추하게 생겼으며 도저히 눈 뜨고는 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행동을 하겠죠.
그때까지도 곱추소년은 잘 실감을 못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자신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뒤에서 공주와 하인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진 풍경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곱추소년이 충격을 받았을 때 뒤에서 갑자기 공주와 하인이 나타나면서 아, 너는 그때 그 곱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공주가 또 막 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곱추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공주가 나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생긴 게 형편없고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춤을 추면 막 웃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곱추는 기절한 사람처럼 푹 꼬꾸라지면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막 쓰러진 채로 팔다리를 막 흔들면서 너무 통탄하면서 울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움직임을 탁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막 이제 팔다리를 흔드는 것까지도 공주는 그걸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든 다 웃긴다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딱 멈춰서 가만히 있으니까 공주가 이제 굉장히 불쾌하면서 하인에게 시켜서 쟤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지 살펴봐라 라고 해서 다가갔더니 곱추는 이제 충격을 받아서 공주가 자신의 그런 추한 모습을 보고 비웃을 뿐만 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나머지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터진 채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서 이 광대는 자신의 사랑이 이제 깨져나가 버리면 확인하게 되면서 죽게 되고 공주가 여기서 굉장히 이제 비정한 말을 합니다. 하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주에게 아, 저 곱추 광대 소년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공주는 아주 차가운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그럼 이제 다시는 나를 웃기지 못한단 말이야 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심장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래 그렇게 명령을 해 라고 하면서 공주는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공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지 외모로만 아름다울 뿐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이제 그 배경적으로는 오스카 와일드가 좀 이제 그런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이 너무 이제 애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었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짝사랑과 같은 사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날 것이었고 보잘것이었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데 상대는 왜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도 뛰어난 것일까라고 하면서 내가 짝사랑한 대상이 너무 대단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웠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녹여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 작품을 지금 나누는 이유는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교훈을 얻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가 너무 발달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사실은 이제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는 자유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주제를 넘는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걸 좋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웃죠. 사실은 이제 뭐 좋아하는 것까지는 뭐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좋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학대라든지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숙한 형태로 사랑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이제 상대는 그 사랑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모자라고 이제 조건이 안 되니까 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보잘것없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의 사랑이 받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형태의 그런 사랑. 뭐 라디오 헤드의 노래도 있죠. 뭐 I'm a creep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벌레다. 내가 사랑하는 소녀는 뭐 천사 같은데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서 이제 너무 괴롭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데 라고 할 때, 그 사랑의 감정,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할 만큼의 사랑의 감정을 내가 다가가기 힘든 사람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한 성숙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고통을 가하면 안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또 이제 사람들을 주변에는 정말 또 다른 더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누군가가 선택할 확률이 높잖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때 내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슬픈 마음을 잘 억누르고 이 광대처럼 심장이 터져 죽지 말고 그 마음을 잘 절제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을 오히려 베풀면서 기대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형태로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그 성숙한 사랑이 적절히 이제 컨트롤이 되면서 내 마음의 내면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성장하고 자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목적을 반드시 누군가를 소유하고 꼭 가져야 되고, 내 사랑은 상대방이 반드시 받아줘야 되고, 여기에 두지 마시고, 뭐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한 대상이 무조건 날 사랑해주고 받아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중에 있을지라도 이제 성숙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 사랑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랑,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이루어져 버리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잘 인내하고 오히려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더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공주는 오히려 여기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외모만 아름다웠지 사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니지 못한 여자였잖아요. 불쌍한 광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갑게 자기를 웃기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자기가 손해를 봤다라는, 자기가 불쾌해졌다라는 그런 이유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심장을 가지고 나타나지 마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어떤 차가운 말을 이제 쏟아내 버렸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을 지녔더라 하더라도 이것을 성숙하게 철저히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적절히, 그것도 너무 차고 넘치게, 너무 내가 또 다치거나 상대방이 뭐 다치게 한다 이런 형태의 사랑은 절대 안 됩니다. 절제하면서 바라보는 사랑, 아주 적절하게 배려해주는 사랑으로서 인내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냥 슬퍼할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뭐 공주님의 생일이라는 좀 알려지지 않은 소설이기는 하지만 동화죠, 정확히는.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